자, 오늘은 한자편 파트 4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어렵고 힘들기만 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파트 4에서는 세추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40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시간부터 지난 4번째 시간에 걸쳐서 19개의 한자를 이미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 한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세추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한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 첫 번째 한자가 두 번째 한자에서도 쓰이고 있고 한편 이 세 번째 한자는 네 번째 한자와 다섯 번째 한자에서도 각각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세추에 실사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둥지 위에서 배고프다고 찍찍대는 어린 새들이 보이는데 어미새가 이 자식들에게 실지렁이를 먹여가면서 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어미새는 어린 새에게 실지렁이를 먹여가면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답은 유지해가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유지할 유가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별이 유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관점에서는 유지할 유라고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니까 이 점을 함께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이로 짧게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이지, 메이지維新, 유지, 메이지 유신이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엔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東京は車の維持費がとても高い. 도쿄는 자동차 유지비가 상당히 비싸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지할 유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유지할 유에 그물망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부들이 보이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그물을 펼치고 조업활동을 한창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어부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물을 펼치고 조업활동을 뭐 하고 있는 중인가요? 정답은 한창 벌이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버릴라 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라,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羅列, 羅針盤, 網羅. 나열, 나침반, 망라 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엔 참고사항으로 예문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韓国は昔、高句麗、百済、新羅の三国に分かれていた. 한국은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신라는 실하기라는 예외 발음으로 읽힌다는 점도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버릴라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세추에 덮을멱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덮을명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와 같이 종이컵의 덮개 모양을 떠올리시면 한참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새가 한 마리 보이시죠? 그런데 머리 부분에 왕관 모양의 깃털을 덮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서 이 새를 관머리 두루미라고 한대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머리에 왕관 모양의 깃털을 덮고 있는 새를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정답은 관머리 두루미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두루미학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사실 이 한자는 단독으로는 쓰이질 않는 한자예요. 따라서 이 한자의 발음은 과감히 잊어버리셔도 좋겠어요. 하지만 대신에 이 한자가 새를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두루미를 의미한다는 점도 반드시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루미학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명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두루미학의 세 조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새가 또 한 마리 보이는데 이 새는 두루미과에 속해 있는 새로서 일명 우리들이 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새예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새는 새인데 두루미과에 속하는 새를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정답은 학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학학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음으로는 발음이 없고 뜻으로만 つる、つる、 라고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つる、 학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엔 예문단까지 소개해 볼게요. 日本航空のロゴには鶴が描かれている。 일본 항공의 로고에는 학이 그려져 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학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명새를 보면 두루미학에 이번엔 돌석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두루미학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새들의 조상인 시조새가 화석이 되어서 굳어져 있는 장소를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박물관에 있는 시조새는 화석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답은 굳어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굳을확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確か、確か、 또는 確かめる、確かめる、 한편 음으로는 書く、書く、 라고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독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確実、確定、確認、正確、 확실, 확정, 확인, 정확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훈동 예문도 소개해 볼게요. 漢字に強い人は確かに日本語の勉強に有利だ。 한자에 강한 사람은 틀림없이 일본어 공부에 유리하다라는 문장이 되고 예문 한 가지만 더 보면 テストを受けて日本語の実力を確かめてみる。 시험을 쳐서 일본어 실력을 확인해 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4의 5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결하게 내용 정리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어미새가 아이새에게 실지렁이를 먹이면서 생활을 유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지할 유가 되었고 음으로만
2로 읽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어부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조업 활동을 벌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버릴라가 되었고 이 아이도 음으로만 읽어서 라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는 머리에 왕관 모양의 깃털을 덮고 있는 새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루미학이 되었고 단독으로는 쓰이질 않기 때문에 발음은 과감하게 잊어버려도 좋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한자는 새는 새인데 두루미과에 속하는 새라고 했었죠. 그래서 학학이 되었고 뜻으로만 스르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자는 박물관에 있는 시조새가 화석이 되어서 굳어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구들확이 되었고 뜻으로는 타시카, 다시카메르, 한편 음으로는 카쿠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それじゃ、またね。